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드시는 미역국이 오히려 암을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해온 그 조리법,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 지능, 당뇨병 및 대사 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미역국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을 200%더 잘 드시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미역을 끓이실 때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10가지입니다. 첫째, 미역국 끓이는 방법 중 어떤 것이 발암물질을 만드는지. 둘째, 미역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소문의 진실. 셋째, 미역의 알긴산이 혈관을 어떻게 살리는지. 넷째, 미역 칼슘이 우유보다 얼마나 많은지. 다섯째, 미역 속 후코이단이 암세포를 어떻게 막는지. 여섯째, 미역과 표고버섯을 함께 먹어야 하는 이유. 일곱째, 미역과 두부가 치매 예방에 좋은 이유. 여덟째, 소고기 대신 황태를 써야 하는 이유. 아홉째, 홍합 미역국이 고혈압 환자에게 최고인 이유. 열째, 당뇨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드셔야 할 미역 요리.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미역국이 암을 만든다는 말 사실일까요? 많은 분들이 요즘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미역국 먹으면 종양 생긴다, 치매 걸린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저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먹어온 미역국이 잘못된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짚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문제는 미역이 아닙니다. 바로 조리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미역국을 끓이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먼저 볶으셨나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은 다음 국물을 넣으시죠. 그게 더 맛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기름에는 발연점이 있습니다. 발연점이란 기름이 가열될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인데요. 참기름의 발연점은 170도 정도입니다. 문제는 가정에서 센 불로 볶으면 순식간에 200도를 훌쩍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때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벤조피렌이 뭔지 아십니까?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한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담배 연기에서도 나오는 바로 그 물질이에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벤조피렌은 국물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대신 미역이나 고기 같은 건더기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국물보다 건더기를 드실 때 이 물질을 그대로 드시게 되는 겁니다. 생일날 한 번 드시는 미역국으로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수십 년 동안 드셔왔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쌓여온 것이 있습니다. 대한학회 발표에 따르면 고온에서 볶은 기름을 자주 섭취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소화기암 발생 위험이 2.3배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름 없이 물로 볶는 방법입니다. 미역을 충분히 불린 다음 기름을 전혀 넣지 말고 물만 조금 넣어서 살짝 데치듯 볶아주세요. 비린내도 제거되고 안전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꼭 기름을 쓰셔야겠다면 참기름 대신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나 올리브유와 1대1로 섞어서 쓰세요. 전체 발연점이 높아지면서 발암물질 생성이 줄어듭니다. 셋째, 참기름 향을 포기하기 어려우시다면 볶을 때 넣지 마시고 국을 다 끓이고 불을 끈 다음에 딱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서 향만 내세요. 이렇게 하시면 벤조피렌 걱정 없이 참기름 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오늘 저녁 미역국 끓이실 때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미역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무서운 소문의 진실입니다. 미역 먹으면 치매가 온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불안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두 수십 년 동안 드셔왔던 음식인데요. 이건 완전히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미역과 치매를 직접 연결시킬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마도 요오드 때문일 겁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요오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에 부담이 갑니다. 갑상선이 요오드 과잉으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피로감이 생기고 체중이 늘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치매 초기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서 과장된 이야기가 퍼진 것 같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는 보통 7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요오드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이 15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한 그릇만 드셔도 권장량의 4배 이상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필요한 요오드만 사용하고 남은 건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합니다. 일반적인 건강한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세 그룹 계십니다. 첫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드세요. 둘째, 모유 수유 중이신 산모님들입니다. 출산 후 미역국을 드시는 것은 우리 전통입니다만 엄마가 드신 요오드가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됩니다. 대한모유수유의학회에서는 산모는 3일에서 4일에 한 그릇, 일주일에 2그릇 이하로 드시길 권장합니다. 셋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미역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시면 칼륨 배출이 어렵습니다. 칼륨이 쌓이면 부정맥이나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역국에 파를 넣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대파든 쪽파든요. 폐 들어있는 유황 화합물 성분이 미역의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미역국을 드시는 거라면 파는 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미역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미역의 알긴산이 혈관을 어떻게 살리는가? 미역을 불리면 미끌미끌하죠. 그 미끈미끈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알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알긴산이 정말 대단합니다. 알긴산을 이해하려면 혈관을 상상해 보세요. 혈관은 우리 몸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깨끗한 물이 잘 흘러야 온 집안에 물이 나오죠. 그런데 수도관에 물때가 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쌓이다가 결국 물이 안 나오게 됩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혈관벽에 조금씩 쌓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고 계세요.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게 동맥경화입니다. 그게 심근경색이고 뇌졸중의 원인입니다. 이때 알긴산이 바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알긴산이 장으로 들어가면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꽉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혈관벽에 쌓이기 전에 걸러내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해조류를 꾸준히 드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최대 18% 낮았습니다. 미역에는 칼륨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가 혈압 조절을 도와줍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약에만 의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역을 꾸준히 드시면서 혈압 수치가 안정된 분들이 많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뇌로 가는 혈액이 원활해지고 손발 저림이 줄어들고 눈 건강도 좋아집니다. 혈관 하나가 건강해지면 온몸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미역에 칼슘이 우유보다 많다. 뼈 건강에 좋다고 하면 우유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우유 마셔야 뼈가 튼튼하다고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생미역 100g에 들어있는 칼슘은 149mg입니다. 우유 100g에는 118mg이 들어있습니다. 미역이 우유보다 칼슘이 더 많습니다. 더 놀라운 것도 있습니다. 말린 미역 100g에는 칼슘이 무려 96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시금치보다 25배, 우유보다 13배나 많은 양입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폐경이나 갱년기를 지나시면 호르몬 변화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70대 여성의 10명 중 7명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조금 넘어졌을 뿐인데 엉덩이 뼈가 부러집니다. 한번 부러지면 회복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이요. 지금부터 미역을 꾸준히 드시면 달라집니다. 미역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인과 마그네슘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칼슘이 뼈에 더 잘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먹어도 절반 이상이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미역과 함께 드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6번째 주제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주제입니다. 미역 속 후코이단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혹시 미역귀를 드셔보셨나요? 미역 중에서 두껍고 꼬들꼬들한 부분이 있죠. 보통 버리거나 따로 구매해서 드시는데요. 그 미역귀에 후코이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국립암센터를 포함해 세계 여러 연구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단순히 암 예방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는 힘을 키워줍니다. 나이가 드시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다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감기도 폐렴으로 번지고 상처 하나가 크게 덧납니다. 후코이단이 그 면역력을 지켜줍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미역의 알긴산은 우리 몸에 들어온 중금속을 흡착해서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몸속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역을 드실 때 미역귀도 함께 드세요. 버리지 마세요. 가장 귀한 부분입니다. 6번째 주제입니다. 미역과 표고버섯의 환상의 궁합입니다. 미역의 칼슘이 우유보다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제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그 비타민 D가 바로 표고버섯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미역의 칼슘과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만나면 칼슘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따로따로 드실 때보다 함께 드셨을 때 뼈가 훨씬 더 튼튼해집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갱년기를 지나고 계신 여성분들, 무릎이 시리고 아프신 분들, 미역국에 표고버섯을 꼭 넣어서 드세요. 표고버섯의 장점은 비타민 D 하나가 아닙니다. 표고버섯에는 레티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레티난은 면역력을 높이고 암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미역의 후코이단과 표고버섯의 레티난이 함께 작용하면 면역력 강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자연살해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에리타데닌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도 아주 좋습니다. 미역국 하나에 표고버섯까지 넣으면 암 예방, 뼈 건강, 혈관 건강, 면역, 혈당 관리까지 한꺼번에 챙기는 겁니다. 미역국 끓이실 때 표고버섯 2~3개 넣으세요. 생표고도 좋고 말린 표고도 좋습니다. 말린 표고를 쓰신다면 물에 불려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불린 물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영양분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 물로 국물을 내시면 됩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사용하기 전에 1시간 정도 햇볕에 살짝 내놓으세요. 그러면 비타민 D가 더 늘어납니다. 7번째 주제입니다. 미역과 두부의 치매 예방 조합입니다. 두부 미역국 드셔보셨나요? 담백하고 맛있죠? 그런데 맛이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두부 미역국은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두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레시틴은 우리 뇌신경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높여주는 성분입니다. 알츠하이머 연구에서 레시틴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역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거기에 두부에 레시틴까지 더해지면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겁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과잉 요오드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미역과 두부는 서로 단점을 보완해주는 완벽한 조합인 겁니다. 두부 중에서도 대두콩으로 만든 일반 두부가 검은콩 두부보다 사포닌이 16% 더 많습니다. 뼈 건강을 챙기시면서 요오드 균형도 맞추고 싶으시다면 일반 두부를 쓰세요. 두부에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미역의 알긴산이 콜레스테롤을 잡아서 내보내고 두부도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니까 혈관 건강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두부는 오래 끓이면 너무 물러지니까 국이 다 끓은 후 넣고 2분에서 3분만 더 끓이세요. 8번째 주제입니다. 소고기 대신 황태를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역국 하면 소고기죠. 그런데 소고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시죠. 가격도 비싸고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오늘 훨씬 더 좋은 대안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는 명태를 건조시킨 것입니다. 황태 100g에 단백질이 무려 73g입니다. 소고기 100g에 단백질이 약 20g, 닭가슴살도 23g 정도인데 황태는 그것의 3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황태를 단백질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드시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60대 이후에는 해마다 1에서 2%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게 쌓이면 10년 후에는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황태는 지방이 거의 없어서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담백하고 속이 편합니다. 치아가 좋지 않으신 분들도 잘게 찢어서 드시면 됩니다. 황태에는 칼슘도 100g당 282mg이나 들어있습니다. 미역의 칼슘에 황태의 칼슘까지 더해지면 뼈 건강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도 풍부합니다. 라이신은 근육을 만들고 뼈를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가격도 소고기의 절반 정도밖에 안 합니다. 황태를 하룻밤 물에 불려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먹기 좋게 찢어서 미역국 끓일 때 넣으시면 됩니다. 소고기처럼 따로 볶을 필요가 없어요. 물에 바로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국물 맛이 정말 깊고 시원해집니다. 9번째 주제입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 이건 꼭 들으세요. 홍합 미역국이 고혈압 환자에게 최고인 이유입니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말 들어도 국에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이 없고 넣으면 또 걱정되고요. 홍합 미역국이 그 딜레마를 해결해 줍니다. 홍합에는 자체적으로 천연 감칠맛이 있습니다. 소금을 거의 넣지 않아도 국물이 아주 깊고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아예 안 넣거나 아주 조금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는 미역국이 됩니다. 고혈압 환자분들께 저염식이 가능한 최고의 레시피입니다. 홍합 100g에 단백질이 13.8g이고 지방은 1g밖에 없습니다. 열량도 70에서 80kcal로 아주 낮습니다. 철분도 풍부합니다. 홍합 100g에 철분이 5mg 이상입니다.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비타민 B12도 많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비타민 B12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B12가 부족하면 피로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기억력이 흐릿해집니다. 홍합이 이 B12를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타우린도 들어 있습니다. 타우린은 간 기능을 보호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성분입니다. 먼저 홍합을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서 해감시키세요. 깨끗이 씻은 후 냄비에 물을 넣고 홍합을 먼저 넣어서 끓이세요. 홍합잎이 벌어지면 불린 미역을 넣으시면 됩니다. 5분 정도 더 끓이고 다진 마늘 넣으시면 완성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주제입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걱정되시는 분들 이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혹시 당뇨 전 단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식후에 혈당이 많이 오른다는 소리를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오이 미역 냉국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음식입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GI 지수, 즉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인데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우리 몸이 감당하기 쉽습니다. 미역의 GI 지수가 16입니다. 오이는 15입니다. 흰쌀밥은 73이고 식빵은 95입니다. 미역과 오이는 밥의 5분의 1 수준으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냉국에는 보통 식초를 넣잖아요. 식초가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식초 음식을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오이는 수분이 정말 풍부합니다. 미역과 오이 모두 열량이 매우 낮아서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식초 속 구연산은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도 하고 살균 작용이 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이 미역 냉국은 여름에만 드실 게 아닙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절 상관없이 드세요.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미역을 불려서 먹기 좋게 자르고 오이를 얇게 썰어서 섞은 다음 물에 식초와 소금 조금, 참기름 한 방울 넣으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설탕 대신 양파즙을 넣으시면 단맛도 나고 더 건강합니다. 자, 드디어 10가지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참기름을 고온에 볶으면 벤조피렌이 생깁니다. 기름 없이 물로 데치거나 발연점 높은 기름을 쓰거나 불 끄고 마지막에 참기름 한두 방울만 넣으세요. 둘째, 미역과 치매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갑상선 질환자, 모유 수유 산모, 신장 질환자는 주의하세요. 파는 넣지 마세요. 셋째, 알긴산이 혈관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합니다. 해조류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18% 낮았습니다. 넷째, 미역 칼슘은 우유보다 많습니다. 생미역 100g에 149mg, 말린 미역은 960mg입니다. 다섯째, 미역귀에 후코이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와 암세포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미역귀 버리지 마세요. 여섯째, 미역과 표고버섯을 함께 드세요. 칼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말린 표고는 불린 물까지 국물에 쓰세요. 일곱째, 미역과 두부는 치매 예방 조합입니다. 레시틴이 뇌신경을 보호하고 사포닌이 과잉 요오드를 배출합니다. 여덟째, 소고기 대신 황태를 넣으세요. 단백질이 소고기의 3배, 가격은 절반, 소화도 잘 됩니다. 아홉째, 고혈압 있으시면 홍합 미역국을 드세요. 홍합 자체의 감칠맛으로 소금 없이도 맛있습니다. 열째, 혈당 관리가 필요하시면 오이 미역 냉국을 드세요. GI 지수 16과 15, 식초까지 더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이 10가지를 모두 다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딱 한 가지만 바꾸세요. 미역국 끓이실 때 참기름을 볶는 데 쓰지 말고 마지막에 한두 방울만 넣으세요.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표고버섯 2~3개 넣으세요. 그 다음엔 황태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가족을 위해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지금부터 우리 몸을 챙겨야 합니다. 손주 결혼식에서 활짝 웃으시려면, 가족들과 여행을 가시려면, 자식들한테 짐이 아닌 기쁨이 되시려면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것들은 돈 들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변에 미역국 자주 드시는 소중한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그분들 건강이 여러분 건강만큼 소중하니까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